안녕하세요. 느림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넘겨볼 페이지는 금오 신화의 두 번째 이야기인 이생규장전입니다. 수양버들 하늘거리는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던 젊은 날의 눈부신 사랑, 그리고 참혹한 전란 속에서 생사를 달리하고도 서로를 잊지 못해 창백한 달빛 아래 다시 찾아온 기이하고도 애틋한 인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나누는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봄밤의 꿈결 같은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 짊어지셨던 현실의 무거운 짐들은 저 부드러운 봄바람에 모두 날려보내고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 고요한 휴식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가장 애절하고 아름다운 이생과 최랑의 깊은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송동에 이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타교 곁에 거처하고 있었지요. 나이는 18살로 풍채와 운치가 맑고 빼어났으며 타고난 바탕이 영특했습니다. 그는 늘 책을 끼고 국한관에 나아가며 길가에서 시를 읽곤 했습니다. 선중리에는 큰 부잣집 최씨 가문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5, 16쯤 되었는데 자태가 몹시 곱고 아름다웠으며 자수도 잘 놓고 시와 글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칭찬하곤 했습니다. 풍류는 이씨 집안의 아들이요 아리따움은 최씨 집안의 딸이로다. 만일 두 사람의 재주와 미모를 먹을 수 있다면 능히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으리라. 이생은 국학에 갈 때마다 항상 최씨 집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 집 북쪽 담장 밖에는 수양버들 수십 그루가 하늘거리고 있었는데 이생은 가끔 그 그늘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가곤 했지요. 하루는 이생이 가만히 담장 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름난 꽃들이 만발하고 벌과 새들이 다투어 지저귀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작은 누각이 꽃숲 사이에 은은히 숨어 있었습니다. 구슬발은 반쯤 거쳐 있고 비단 휘장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곳에 한 아름다운 처녀가 수놓는 일에 지쳐 바늘을 멈춘 채 턱을 괴고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홀로 비단창에 기대어 수놓기를 늦추니 온갖 꽃떨기 속에선 꾀꼬리가 지저귀네. 까닭없이 불어오는 봄바람에 남몰래 시름 맺혀 말없이 바늘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겨보네. 길을 가는 저 앳된 젊은이는 뉘 집 도령인가. 푸른 옷깃 넓은 띠가 수양버들에 비치네. 내 어찌하면 대청마루의 제비가 되어 구슬발을 스치듯 날아 저 담장을 넘어갈까. 그 시를 들은 이생은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문과 담장이 아득히 높고 안뜰은 너무나 깊었기에 그저 아쉬운 마음만 품은 채 발길을 돌려야 했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무렵 이생은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세수의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작은 기와 조각에 매달아 조심스레 담장 안으로 던졌습니다. 이생이 기와 조각에 매달아 던진 종이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산 12봉우리에 안개 겹겹이 감돌고 자줏빛 푸른빛 무더기 속에 뾰족한 봉우리 반쯤 드러냈네. 초나라 양왕의 외로운 베갯머리 꿈만 애태우게 하니 기꺼이 비구름되어 이 누각으로 내려오시려나. 사마상여가 탕문군을 꾀려 하듯 내 애틋한 마음은 이미 10분 간절하네. 붉은 담장 너머 복숭아꽃 오예꽃 이리도 어여쁜데 바람 따라 어느 곳으로 어지러이 지려는가. 이것이 좋은 인연인가 나쁜 인연인가. 부질없이 애끓는 마음으로 하루를 1년같이 보내네. 28자 짧은 시로 이미 매파를 삼았으니 남교에서 어느 날에나 고운 신선을 만날까. 최씨 낭자는 시녀 향아를 시켜 그 기와 조각을 주워 오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생이 지은 시였습니다. 낭자는 두세 번 펼쳐 읽고는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종이 조각에 단 8글자를 적어 담장 밖으로 던졌습니다. 장자무의 혼이 위기, 장즈 우이 혼이 웨이치. 낭군께서는 부디 의심치 마시고 해질 무렵을 기약해 주소서. 이생이 그 말대로 땅거미가 질 무렵 다시 그곳으로 가보니 홀연 복숭아꽃 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흔들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네를 매는 굵은 밧줄로 대바구니를 묶어 아래로 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그것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담을 넘었습니다. 마침 달이 동산에 떠오르고 꽃 그림자가 땅에 아스라이 드리웠으며 맑은 향기가 사랑스럽게 흩날렸습니다. 이생은 속으로 내 이미 신선히 사는 세계에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기뻤지만 남녀가 정을 통하는 일이 워낙 비밀스러운 일이라 머리털이 쭈뼛서고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미 꽃숲 속에서 향아와 함께 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는 구석진 곳에 푹신한 융단 자리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생을 보자 달빛 아래 맑게 미소 지으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두 구절의 시를 먼저 읊었습니다. 복숭아꽃, 오역꽃 가지 사이엔 꽃이 만발하고 원앙새 수놓은 베갯머리엔 달빛이 곱네. 이생이 그에 답하여 이어서 읊었습니다. 훗날 봄날에 이 소식이 담장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비바람 무정하여 또한 가련하리라. 그러자 여인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낭군과 더불어 평생토록 아내의 도리를 다하며 영원히 즐거움을 맺고자 하였거늘 낭군께서는 어찌 시작도 전에 이리 서둘러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비록 아녀자이나 마음이 태연한데 대장부의 굳센 의기로 어찌 그런 도망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훗날 규방의 일이 새어나가 부모님의 무서운 꾸지람을 듣는다 해도 제가 이 한 몸으로 다 당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시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향아야, 방으로 가서 술과 과일을 내오너라. 향아가 명을 받고 방으로 간 사이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북쪽 정원에 있는 작은 누각 아래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저를 몹시 사랑하시어 부용목가에 특별히 이 누각을 지어주셨답니다. 봄이 되어 이름난 꽃들이 만발하면 시녀들과 함께 거닐게 하신 것이지요. 저희 집은 안채가 워낙 깊고 은밀하여 이곳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조차 밖으로는 좀처럼 새어나가지 않는답니다. 이윽고 향아가 술과 안주를 내어오자 여인은 이생에게 맑은 술 한 잔을 따라 올리며 즉석에서 옛 시 한 편을 지어 불렀습니다. 굽은 난간 아래엔 부용못이 자리하고 꽃떨기 무성한 연못가엔 두 사람이 속삭이네. 향기로운 안개 자욱하고 봄 기운이 화창한데 새 노래 지어 하얀 모시옷 입고 부르네. 달빛 기울어 꽃그늘이 털방석에 스며들고 긴 나뭇가지 함께 당기니 붉은 꽃비가 흩날리네. 바람이 맑은 향기 흔들어 옷깃에 스며들고 아리따운 여인은 봄볕 아래 처음 춤을 추네. 비단 적삼 가볍게 해당화 가지를 스치니 꽃 사이 잠들었던 앵무새가 놀라 깨어나네. 이생도 그에 화답하여 나지막이 시를 읊었습니다. 복숭아꽃 만발한 무릉도원에 잘못 들어오니 가슴속 애틋한 정을 이루다 말할 수 없네. 두 갈래 푸른 머리엔 금비녀가 낮게 드리웠고 말끔한 봄옷은 푸른 모시로 지어 입었네. 봄바람에 처음 핀 겹꽃을 띠고 있으니 비바람이 어지러운 가지를 흔들지 못하게 하오. 하늘거리는 신선의 소매에 그림자 춤을 추고 개수나무 짙은 그늘 아래 달의 선녀가 내려왔네. 좋은 일 다 끝나기도 전에 시름이 따를까 두려우니 비밀스러운 이 노래일랑 앵무새에게 가르치지 마오. 시를 다 읊자 여인이 이생을 달빛 아래에서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만남은 결코 가벼운 인연이 아닙니다. 낭군께서는 제 뒤를 따라와 다함 없는 정을 맺으시지요. 말을 마친 여인이 북쪽 창문으로 들어가자 이생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에는 누각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과연 아름다운 누각이 나타났습니다. 방의 책상과 벼루가 아주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벽에는 이름난 옛 그림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아늑한 누각 위에서 서로의 굳은 마음을 확인하고 마침내 하늘과 땅에 평생을 함께하자는 가약을 맺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봄밤, 수양버들 가지 사이로 비치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애틋하고도 눈부신 사랑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이생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해가 저물면 담장을 넘어 여인의 누각을 찾아갔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면 다시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속에서 매일 밤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꿈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매일 밤늦게 돌아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니 필시 못된 사람들과 어울려 방탕한 짓을 하는 게로구나. 남의 집 담장이라도 넘었다가 발각되면 우리 가문에 큰 누를 끼칠 것이다. 아버지는 이생을 멀리 영남 지방으로 쫓아버리고 친척들의 감시를 받으며 학업에만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이생이 떠나고 밤이 되어도 그가 오지 않자 최씨 낭자는 그만 깊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 시름시름 앓더니 이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지요.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가 애가 타서 그 연유를 묻자 낭자는 마침내 이생과 주고받았던 시구들을 꺼내 보여주며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이생과 맺은 깊은 정이 이미 뼈에 사무쳐 이제 그를 보지 못하면 제 목숨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애절한 마음에 부모도 더는 딸을 꾸짖지 못하고 서둘러 매파를 이생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생의 아버지가 가세가 기울어 부끄럽다며 거절하였으나 최씨 집안에서 혼수와 모든 예를 다 갖추겠다며 간곡히 청하자 마침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이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도 올랐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찬란하고 행복한 봄날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어느 해 붉은 수건을 두른 홍건적의 무리가 압록강을 건너 도성을 침략해온 것입니다. 임금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온 나라는 끔찍한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생과 최씨 낭자 또한 도적대를 피하려다 그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생은 험한 산속으로 숨어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가찔픈 낭자는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도적의 칼날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도적이 낭자를 겁탈하려 하자 낭자는 매서운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차라리 날 죽여 삼켜버려라. 내 어찌 개돼지 같은 놈들에게 짝이 되겠느냐. 그 서슬퍼런 정조 앞에 도적은 결국 잔인한 칼을 휘둘렀고 아름답던 낭자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애처로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란이 물러간 뒤 이생은 황량해진 고향 송도로 돌아왔습니다. 옛집에 이르러 보니 집은 이미 참혹한 잿더미가 되어 쓸쓸한 빈터만 남아있었지요. 이생은 쥐 죽은 듯 고요한 폐허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밤이 깊어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어디선가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부터 차츰 가까워지더니 이내 이생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최씨 낭자였습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닌 귀신인 줄 알면서도 두려움보다는 반가움과 슬픔이 앞서 뛰어나가 물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이 이생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지난날에 참혹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귀중의 훈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낭군을 뵙게 되어 붉은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받으며 평생의 가약을 맺었지요. 낭군과 백년해로를 기약하였건만 뜻밖의 붉은 수건을 두른 도적대를 만나 그만 짐승 같은 놈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진흙 속에 찢겨 흩어졌으나 제 마음만은 끝내 낭군을 향한 맹세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승의 명부에서도 저의 억울함과 굳은 절개를 굽어 살펴 다시금 이승으로 돌아와 낭군과 못다한 인연을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답니다. 이생이 눈물을 닦으며 기뻐하여 말했습니다. 나 또한 낭자를 잃고 들판을 헤매며 목숨만 연명해 왔으나 오직 낭자를 다시 만날 날만 기다렸소. 이제 일이 돌아와 주었으니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아갑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집을 치우고 다시금 부부의 연을 이어갔습니다. 여인은 이생에게 부모님의 뼈가 버려진 곳을 알려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유고를 거두어 산기슭에 정성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비록 여인은 귀신이었으나 이생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잊은 채 오직 서로만을 아끼며 몇 년의 세월을 꿈결처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인이 옥으로 만든 잔에 맑은 술을 가득 부어 이생에게 올리며 굵은 눈물방울과 함께 애끓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싸움터엔 붉은 피가 넘쳐나고 바람은 차가운데 티끌 가득한 풀숲에 흩어진 꽃잎들, 무산의 신녀가 고당에 다시 내려오듯 깨어진 거울 다시 합쳐져 옛 정을 나누었네. 이제 다시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져야 하니 아득한 하늘가에 맺힌 하늘 뉘에게 호소하리. 노래를 마친 여인이 애타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낭군님, 3번의 좋은 인연도 이제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저승의 법은 엄격하여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물 수가 없답니다. 부디 제 남은 뼈를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잘 묻어주소서. 이생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차라리 낭자와 함께 저승으로 갈지언정 어찌 홀로 이 세상에 남아 살아갈 수 있겠소? 여인이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낭군께서는 아직 이승의 수명이 남아 있으니 부디 건강히 오래 사시다가 훗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소서. 말을 마친 여인의 모습은 이내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밤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생은 낭자가 남긴 말대로 그녀의 뼈를 거두어 부모님 곁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이생은 낭자를 향한 짙은 그리움과 깊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랑하는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슬프고도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을 오래도록 슬퍼했다고 합니다.